오늘 첫 번째 순서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자, 어려운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아무래도 지수가 흘러내리다 보니 투심이 많이 악화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 대선이 1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자, 우리 또 다음 주 시장만 잘 넘긴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의 불확실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이렇게 지수는 안 좋지만 그 안에서도 올라오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당분간은 이런 지수와 좀 무관한 좀 강한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해보자. 다음 주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고고쇼 또 여러분들께 시장에 반드시 또 도움되는 내용들 그리고 이슈들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 다음 주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씩씩한 목소리와 함께 시장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 코엔스탑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님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100% 가운데. 네, 80% 기록해 주셨습니다. 10종목 중 8종목의 흐름을 맞춰주신 건데요.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어떤 키워드들이 올라왔는지 10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가 오랜만에 세 군데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1위, 2위, 그리고 7위에 코로나19가 랭크가 됐습니다. 3위에는 조선주, 4위에는 언택트, 5위에는 철강주가 자리하고 있네요. 그리고 6위에는 금융주가 올라왔고요. 8, 9위에 나란히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늘 핫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0위에는 보톡스가 자리하고 있네요. 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까지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볼게요. 네, 1위에는 녹십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6.69% 상승했고요. 파미셀이 비슷한 상승폭으로 큰 폭의 급등세 이어갔습니다. 네, HMM 5.63%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고요. 카카오는 오늘 다른 이슈로 좀 밀리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호실적 발표하면서 7.46% 기분 좋게 상승하는 하루였습니다. 네, 6위의 신한지주 배당주에 대해 기대감이 쏠리면서 오늘 3.81% 상승했고요. 맥스로텍 오늘 상한가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라 M&D 오늘 10% 넘는 급등세 보였고요. 사마 알미늄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했습니다. 메디톡스 그전에 악재를 털어낸 건지 9.36%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제 매니저님과 함께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2위에 자리한 파미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FDA에서 정식 사용 승인을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내면서 그 원료를 공급하는 파미셀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파미셀에 대한 저의 의견은 스탑 의견 드릴게요. 네, 파미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실망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정확한 정보를 또 지난주 80% 맞췄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스탑 의견 드렸는데 이 스탑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이 스탑 의견을 드리는 거는 월요일 날 시세를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 날 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수요일 날 급등한다라고 제가 어떤 종목을 생각하면 스탑이에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시세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스탑 의견을 드렸냐면 한번 차트를 보시면 뭐 여러분들 뭐 파미셀, 렘데시비르 정식 허가 승인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시세 흐름을 그래서 보자는 거예요. 재료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다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파미셀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에 25% 급등 이후에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좀 밀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양봉은 주포가 만들고 윗꼬리는 개인이 만든다. 네,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이런 그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물량을 좀 개인들에게 많이 넘긴 것 같고 당분간은 좀 올라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개인 매물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식 허가 승인 나서
원래 오늘 좀 상한가를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개인들이 그만큼 많이 따라붙을 거 아닙니까? 개인 매물만 계속 쌓이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렘데시비르 정식 승인, 허가 승인 이거 말고 여러분들 더 큰 재료가 지금 있습니까? 이거보다 이제 여기서 재료로 가려면 더 높은 재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만한 재료가 많지가 않잖아요. 렘데시비르 관련주들은. 물론 그거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은 앞으로 생산에 따른 매출 증가로 또 수치가 확인되면서 실적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실적 나오면 주가 같이 갈 수 있겠지만 단순히 테마주로 얽힌 종목들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재료가 그 다음에 더 이상 나올 재료가 없으면 거기가 고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쉽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더 큰 재료가 나오기 힘들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시면서 스탑이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다음으로는 4위에 자리한 카카오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서 3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M&A를 위한 재원 확보에 나선 거라고 밝힌 건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카카오에 대한 저의 의견은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자, 우리가 이제 카카오를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그 전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한 8월 달까지는 시장의 주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택트 관련주 카카오 그리고 뭐 투탑으로 네이버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뭐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 해서 많은 분들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 뭐 이제 예상 목표가 뭐 100만 원도 나오고 그랬던 종목인데요. 42만 원을 찍고 나서 지금 34만 원까지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가 또 갑자기 안 좋아졌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물론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그 교환사채, 전환사채 얘기가 시장의 어떤 그 수급을 악화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카카오의 모멘텀 그리고 이런 앞으로의 있을 업황을 꺾지는 못한다. 그러면 주가는 왜 갑자기 조정이냐? 그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다시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순간부터 또 추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고가권에서 매물 소화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등산 좋아하시죠? 저도 20대 때부터 등산을 거의 뭐 15년 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산에 올라갈 때 산봉우리를 딱 보고 이제 등산을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항상 오르막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중간에 산을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내리막길도 있어요. 계곡도 한번 찍고 또 올라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기업의 실적이 나오고 앞으로의 목표가가 100만 원, 뭐 200만 원, 나중에 20년, 10년 후에 100만 원, 200만 원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내리막길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부분이에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어떻게 매일 양봉만 그리면서 가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저는 카카오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폭 하락이 나왔어도 카카오가 가진 모멘텀 또 전망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그 아래 위치한 포스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이 철강 산업이 좋지 않았었는데 3분기에 기대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또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포스코에 대한 저의 의견은 우선은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네, 자, 포스코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던 아주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연봉으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자, 2010년, 지금이 2020년이니까 거의 10년 동안
반등도 없이 60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정확히 3분의 1 토막이 난 종목이 바로 포스코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연봉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봉으로도 보셔도 이렇다 할 반등 없이 계속 빠졌던 종목입니다. 그랬던 포스코가 최근에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그 정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앞으로 철강업계가 더 나아지지 않으면 다시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그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뭐 어닝 서프라이즈에 의한 상승, 분기 실적에 의한 상승은 그래도 다음 분기 그리고 다다음 분기에 실적이 완전히 꺾일 때까지는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지금 자리에서 저는 당연히 일단은 또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그 지금 보면은 그 중국하고 유럽 이쪽에서 지금 코로나 충격파가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그 나중에 앞으로 이런 그 업황이 완전히 회복될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탱탱볼 있죠? 탱탱볼 잘 튀는 거. 그 탱탱볼을 10층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수직 낙하하다가 바닥을 찍고 한 2층, 3층까지는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로 어느 정도 그 코로나로 인한 워낙 이제 충격파가 컸고 이제 조금씩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반등 시점이다라고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뭐 유럽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 부양책,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얄밉죠. 왜냐면은 전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지금 어떻게 홍보합니까? 해외에서 우리는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했고 거리 곳곳에 사람이 넘치고 이제 여행도 마음대로 다닌다라고 지금 대외 선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홍보일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지금 중국 경기는 살아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4분기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반영된 상승은 추가 상승을 이끌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네, 신한지주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배당주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그래서 오늘 금융주들이 핫했습니다. 또 더군다나 신한지주는 3분기 호실적까지 기대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신한지주에 대한 저의 의견은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한지주, 뭐 대표적으로 우리 그 신한지주뿐만 아니라 뭐 KB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은행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한지주만 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면 여기 지금 화면 나오죠? 기업은행, 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제주은행, 뭐 지금 KB금융 전부 다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BNK 다 올랐어요. 은행주들이.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찬바람이 불 때는 배당주를 주목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1년에 아직까지 뭐 분기 배당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뿐만 아니라 월 배당까지 주면서 많은 그 직장인들이 실제로 배당주에 투자해서 건물에 월세 받듯이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연말 배당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배당주 쪽으로 또 수급이 몰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보통 연말이라고 무조건 또 배당주가 오르는 건 사실 아니에요. 이제 과거에 보면은 과거 그 작년 10월 달에도 보면은 뭐 그렇게 배당주가 많이 썩 오르지 않았습니다. 재작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요즘에 3월 달부터 5월, 6월, 7월 달까지 그 주식시장에 들어온 투자자들이 최근에 주식시장의 흐름이 안 좋고 그다음에 성장주와 업황 실적주 위주로 투자를 했는데 제대로 안 가다 보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G,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뭐 IT, 반도체 이쪽이잖아요. 이쪽에서 수익을 못 보다 보니까 주식은 정말 어렵구나.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주식은 정말 어렵구나. 이제 정말 주식으로 마음고생하기 싫다. 나는 삼성전자나 아니면 배당주 위주로 그냥 투자하는 게 맞겠다. 이런 약간 인식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신한금융지주도 앞으로 조금 더 배당 관련주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을 막 20년씩 그 사가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는 게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사는 이제 보면은 그 또 은행 관련 은행주들이 이제 최근에 저금리예요, 저금리, 그죠?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가 계속 낮아지는데, 그만큼 낮아지는 만큼 대출을 해줄 때 그대로 낮춰서 그 낮아진 만큼 대출 금리도 굉장히 낮게 해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지금 은행주들의 이 순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행주들 뭐 실적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워낙 바닥이고요. 그래서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신한지주까지 기분 좋게 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그 아래 나라 M&D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테슬라 배터리를 제조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LG화학에 부품을 납품하는 나라 M&D가 오늘 호재를 입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나라 M&D 당연히 곱니다. 네. 자, 지금 그 테슬라 배터리 관련주로는 나라 M&D와 그 다음에 나인테크, 이런 종목들, MS 오토텍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우선은 나라 M&D 같은 경우도 지금 직접적으로 테슬라에 납품한다기보다는 이제 LG화학이 워낙 이제 테슬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LG화학을 통해서 테슬라에 납품되면서 테슬라 관련주로 묶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테슬라가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금 3분기 실적이 매출은 10조 원, 그리고 판매량이 13만 9천 대일 거예요. 13만 9천 대. 그러니까 거의 14만 대가 지금 넘습니다. 14만 대 가까이 되는데, 그만큼 지금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투자한 기가 팩토리가 현재 지금 뭐 굉장히 단가를 낮춰주고 판매량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올해 초에 예상했던 연 50만 대 생산은 무난히 달성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100만 대까지 가겠죠. 또한 지금 뭐 당연히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독일, 그리고 그 유럽 포함한 독일차, 그리고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그 전기차 기업들이 이 배터리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살 때도 일회 충전에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고, 그게 배터리 전기차 관련주의 스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중심에 LG화학이 있는 겁니다. 삼성 SDI가 있고 SK이노베이션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반도체도 세계 1위, 물론 디램 메모리 반도체 쪽이지만, 그래서 이 전기차도 우리가 배터리가 중심인데, 여기를 세계 1위로 잡는다면 반도체 부럽지 않는 실적과 위상이 설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나라 M&D, LG화학과 함께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라 M&D는 고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종목들 어떤 의견 제시해 주셨는지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살펴볼게요. 메디톡스는 스탑이라고 해주셨고요. 녹십자, 그리고 맥스로텍, 사마알미늄은 고라고 해주셨네요.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베스트 나라 M&D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사 같은 경우에 목표가 43,800원 자, 동사 같은 경우에 다시요. 목표가는 13,8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종목은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신 나라 M&D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에서도 뵐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5시 공개 방송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시장은 안정될 것이고, 미 대선이 다가오고 있죠. 미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종목들의 반등이 시작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목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또 연말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 할 테니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엔스탑은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